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이나 운동에 관심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백질 제품들, 정말 어디서나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쩍 늘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리테일 스포트라이트 리포트나 편의점 POS 데이터, 쿠팡 구매 데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단백질 제품 시장을 한번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음료나 파우더, 바 형태같이 간편하게 먹는 제품들이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그 트렌드를 좀 자세히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는 건,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또 소비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채널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구매 패턴이 꽤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단백질 제품을 많이들 찾게 된 걸까요? 이게 그냥 유행인가요? 유행이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엔 건강, 운동, 다이어트 같은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커진 것 같아요. 아하. 예전에는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 마니아들 이런 분들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냥 일상에서 좀 간편하게 단백질 챙기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특히 음료나 바 형태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먹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딱 맞는 거죠. 하긴 저만 해도 약간 출출할 때 단백질바 같은 거 하나씩 먹게 되더라고요. 간편해서.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온라인 채널, 예를 들어 쿠팡 같은 데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대용량으로 많이 살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어요. 쿠팡 데이터를 보면 역시나 그 전통적인 파우더 형태 있잖아요, 보충제. 네. 그게 한 57% 정도로 비중이 제일 커요. 와, 57%요?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대용량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이 음료가 한 27% 정도, 쉐이크가 14% 정도 되고요. 바 형태는 온라인에서는 아직 2% 정도로 좀 작아요. 아, 역시 온라인은 파우더가 강세군요. 그럼 주로 어떤 브랜드들이 좀 잘 나가나요? 파우더 쪽은 BSN, 신타식스나 머슬팜, 컴뱃 웨이 프로틴 같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음료 쪽에서는 셀렉스 프로핏 웨이 프로틴이나 셀렉스 프로틴 음료 오리지널 이런 국내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온라인은 좀 계획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럼 반대로 접근성 좋은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 편의점 판매 기록 그 POS 데이터를 보면 온라인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 구매 연령대예요. 연령대요? 어떨 것 같은데요? 40대가 구매 건수 비중도 제일 높고요. 1회 평균 구매 금액도 보면 5,661원으로 전체 평균이 한 4,547원이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오, 40대가 핵심 소비자라니 전 보통 젊은 층이 운동에 더 관심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마 소득 수준도 좀 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아지는 시기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편의점 구매는 좀 즉흥적일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로모션, 특히 행사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편의점 단백질 제품 매출의 절반 이상, 정확히는 58%가 2+1 증정 같은 행사 때 발생해요. 와, 58%나요? 거의 행사 때만 팔린다고 봐도. 그렇죠. 그만큼 가격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행사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물론 제조사별로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상가 판매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메일우업은 금액 할인 같은 다른 행사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요. 이야, 2+1 행사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행사 안 하면 잘 안 사게 된다는 말도 되겠고요. 그럼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 공통적인 맛 같은 특징도 있을까요?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편의점 브랜드마다 1등, 2등 제품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초코맛 제품 인기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아, 초코맛이요? 역시. 네, 닥터유 프로나 더단백 드링크, 테이크핀 맥스, 셀렉스 스포츠웨이 인기 많은 제품들 보면 다 초코맛이 껴있어요. 역시 즉석에서 사 먹는 건 맛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겠죠. 결국 돌고 돌아 초코군요. 아무리 기능이 중요해도 맛은 못 이기나 봐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보니까 CU의 액션 감염 프로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인기는 많은데
아직 모든 점포에 다 있진 않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건 이제 해당 제품의 취급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들여놓은 매장 비율이 아직 맞다는 뜻이에요. 매출 순위가 높다는 건 일단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거니까 앞으로 판매 매장을 더 늘리면 더 크게 성장을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하, 성장 기회가 더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더 있는데 단백질 음료를 살 때 다른 어떤 상품을 같이 사는지 보여주는 힙맵 데이터가 있어요. 오, 장바구니 분석. 이거 보면 같이 뭘 먹는지, 왜 사는지 알 수 있겠네요. 주로 뭘 같이 사던가요? 단백질 음료 살 때 빵을 같이 사는 비율이 7.6%로 제일 높았고요. 빵이요? 네. 그 다음이 삶은 계란 같은 계란류 6.0%, 커피 음료 5.6%, 우유 4.3%, 그리고 의외로 스낵도 4.8%나 같이 사더라고요. 빵, 계란, 커피. 이거 완전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후 간식 느낌인데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쭉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봤는데, 근데 이게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꼭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시야를 좀 넓혀보면요. 펫푸드 쪽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환경 문제나 반려동물 건강 때문에 곤충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 원료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곤충 단백질 펫푸드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런 대체 단백질 트렌드가 이제 반려동물 시장까지 가는 거죠. 또 뭐 쉐이킷 프로처럼 아예 단백질 음료만 전문으로 파는 자판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시장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판기까지 나오고 시장이 진짜 다각화되는군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단백질 시장은 일단 건강 트렌드, 그리고 편리성 추구, 이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계획적인 대용량 구매, 즉 파우더 형태가 강세지만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에서는 바로바로 소비하는 음료나 바 형태가 인기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40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떠올랐고 2+1 같은 행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맛은 역시 초코 맛이 강세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리가 아주 명확하네요. 오늘 단백질 시장의 현재를 정말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그런 걸 던져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단백질 시장에서요. 단순히 맛이나 단백질 함량 같은 기능성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좀 좌우하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오늘 잠깐 얘기 나왔던 식물성이나 곤충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원료가 과연 얼마나 더 대중화될 수 있을지, 혹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운동 목적에 딱 맞춰서 성분이나 함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개인 맞춤형 단백질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미래의 변화 방향을 한번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속 가능성, 개인 맞춤. 확실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